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네이버 카페 다다다님의 고민사연 들어볼게요. 인생은 크고 작은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이직, 결혼에서부터 노트북을 바꿀까 말까, 어떤 걸로 바꿀까 하는 것까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선택지들 중에서 가장 좋은 걸 고르려고 재고 또 재다가 지쳐서 결국 선택을 포기하고 현상 유지를 하거나 장고 끝에 악수를 두는 경우도 있잖아요. 작가님은 뭔가 고민이 될 때 어떻게 선택을 하시나요? 좋은 선택하는 법 알려주세요. 이성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선택지가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내 마음의 소리를 따르는 것은 결국 나쁜 선택일까요? 살다 보면 정말 선택지 앞에서 난감할 때가 있어요. 원래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힘든 건 어떤 걸 포기해야 후회하지 않을까 고민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유난히 포기하면 손해볼 것에 대해서 예민하신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하면 이것에 대해서 좀 둔감할 수 있는지 오늘 알려드릴게요. 제 딸이 유치원 다닐 때였어요. 5살, 6살 이 무렵이었어요. 가끔 아이가 뭘 잘했을 때나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때 동네 문구점으로 쇼핑을 갔어요. 문구점에 가면 장난감도 있고 펜시용품도 있고 그렇잖아요. 거기가 딸이 제일 좋아하는 장소였거든요. 거기에 가면 아이한테 좋아하는 물건 하나를 고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애가 물건을 고르느라고 너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물건을 뚫어지게 최소 30분 이상을 보고 있는데 진짜 환장하겠더라고요. 문구점도 대형 문구점이 아니라 진짜 조그만 동네 문구점이었는데 장사에 막 방해도 되고, 예전에 무지개 문구점 하신 여자 사장님 진짜 복 받으세요. 제가 지금까지도 감사해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때 너무 미안하고 힘들고 답답해서 아이가 선택을 빨리 할 수 있게 옆에서 최선을 다했죠. 아이가 좋아할 만한 걸 이것저것 권해보기도 하고 그냥 이걸로 해 하고 딱 정해주기도 해봤어요. 그런데 다 거부하더라고요. 선택지를 2개로 늘려봤는데 그것도 소용없더라고요. 오히려 2번 선택해야 하니까 시간이 2배로 더 걸렸어요. 아이가 선택을 어려워하는 게 그때만이 아니었어요. 뭘 먹고 싶을 때도 그렇고 하고 싶은 일을 정할 때도 그렇고 애가 선택을 하는 걸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옆에서 그걸 지켜보는 제가 사실 더 힘들었죠. 그래서 제가 이런 방법을 하나 생각했어요. 그때 경우의 수에 대한 동화책이 있었는데 그걸 사서 아이랑 같이 읽었어요. 주인공이 주사위하고 동전 던지기를 해서 목적지로 가는 내용이었어요. 그 책을 읽은 다음에 저는 아이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동전을 던지게 했어요. 선택지가 더 많으면 주사위를 던지게 했고요. 그때부터 아이는 더 이상 선택을 힘들어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사위를 자기가 던진 거잖아요. 자기가 하는 선택이기는 한데 프로세스가 생기니까 선택의 고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대충 선택을 해도 큰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걸 경험으로 알게 된 거예요. 아이가 딸기 아이스크림하고 초코 아이스크림 중에서 고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동전 던져서 초코 아이스크림이 나왔어요. 먹다가 딸기 아이스크림이 더 맛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도 일단은 초코 아이스크림도 맛있거든요. 그리고 딸기 아이스크림은 나중에 먹으면 되잖아요. 최고의 선택을 하지 않아도 큰일 안 나요. 그냥 아이스크림 먹고 내가 행복하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아이스크림에만 해당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요. 우리가 살면서 하는 더 큰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순간에 선택을 잘하는 게 우리 생각만큼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아요. 가끔 저한테 고민 상담 하시는 분들 중에서 결혼이나 진로처럼 중요한 일에서 A냐 B냐 그런 걸 물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분이 나한테 주사위를 던지는 거구나. 고민을 한다는 건 A와 B의 장점과 단점이 비등비등하거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뜻인 거예요. 이게 확 차이가 나면 선택에 대해서 고민도 하지 않죠. 그럴 때
그분들이 주사위 던지듯 자신의 선택 의지를 저한테 한번 맡겨보는 거죠. 제가 오랫동안 지켜본 결과로는요, A를 선택하느냐, B를 선택하느냐가 생각만큼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물론 당장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득을 보고 손해를 보는 게 확 드러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멀리 보면 속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은 어떤 선택을 해도 자기 갈 길로 가더라고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A냐 B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택을 하고 나서의 태도가 진짜로 중요한 거예요. 좋은 선택은 그 순간에 뽑기를 잘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은 선택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모든 성공한 사람들, 자기 삶의 운전대를 자기가 쥐고 있는 사람들, 자기 인생에 만족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의 뚜렷한 공통점이 이거예요. 그때 그걸 선택하길 잘했어. 그분들이라고 해서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매번 딱 들어맞는 선택만 하겠어요. 자신이 한 선택에 책임을 져서 그 선택지가 최대한 나한테 좋은 것이 되도록 노력하는 게 아예 습관으로 몸에 밴 사람들인 거예요. 아휴,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랬어. 그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건 삶의 질을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선택을 내가 하고 그 결과를 내가 책임진다. 이게 기본 명제인 사람들만이 행복을 선택해서 살 수 있어요. 선택 자체를 회피해버려도 삶은 어찌어찌 굴러가요. 그런데 그런 삶은 운에 굉장히 많이 좌우되죠. 심지어 운이 좋아서 계속 편하게 살게 돼도 그런 분들은 좀 무력감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자기 손으로 뭔가를 해내고 한 단계 올라서고 상황을 자기 힘으로 바꾸고 이런 경험이 필요해요. 더 이상 돈을 벌 필요가 없는 부자들이 왜 자꾸 힘들게 일을 하겠어요. 내가 한 선택을 좋은 선택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질이 낮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질문자님이 제가 선택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고 물으셨는데요. 저는 선택을 할 때 너무 힘을 들이지 않아요. 어차피 거기서 거긴데 선택하는데 에너지를 쏟기가 싫더라고요. 그렇다고 아무나 막 찍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최대한 정보를 수집해요. 고민 없이 쭉 수집만 해보는 거예요. 건조하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거나 검색을 해보는 거죠. 정보를 모으다 보면 이 정도면 됐다 싶은 순간이 오는데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장단점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이런저런 경험이 쌓여서 나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면요. 내가 어떤 종류의 단점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알게 되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내가 더 마음이 가는 걸 선택하는데 그때는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뭘 선택해도 빠르고 그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땐 어쩔 수 없었다. 지금부터 잘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선택장애를 고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뭘 선택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경험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할 때 장단점이 아리송하면 뭔가 기준을 정해서 그거대로 가볍게 선택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무조건 돈이 덜 드는 거 이런 게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난 무조건 빠른 거 이런 게 될 수도 있죠. 그렇게 선택을 하면 좀 불만스러운 결과가 생겨도 오히려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습관을 들이게 된다는 게 더 중요해요. 다다다님이 또 이런 질문도 하셨는데요. 마음의 소리를 따르는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 객관적으로 좋은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 저는 지금까지 한 이야기의 연장으로 마음이 가는 대로 선택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려면 내 마음도 따라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내 마음이 가는 방향을 한번 되짚어 보세요. 그게 진짜 나를 위한 거면 괜찮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가는 대로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 건 결과가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현대인들은요, 하루에 150가지 정도의 선택을 하고 산대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소한 선택들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대충 따져보면 10분에 한 번꼴로 선택을 하면서 사는 건데요.
전 이런 사소한 선택이 인생에 있어서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습관이잖아요. 운동을 할까 말까, 씻을까 말까, 공부를 할까 말까. 우리가 큰 선택을 자꾸 회피하면 이런 작은 습관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내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이런 삶이 별로 만족스럽지 않아요. 선택 자체는 별게 아니에요.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의 결정장애가 모두 사라지기를 바랄게요. 네이버 카페에서 더 친밀하게 소통하고 있어요. 아래 영상 더보기에 링크 있으니까 따라오세요. 기다릴게요.